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말을 좀 아끼고 있었죠. 법무부 장관과 이런저런 논의도 좀 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는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 원칙에 반한다. 매우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분권화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자체 검찰 개혁안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반발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한 상호 견제가 민주적 원칙이다. 그리고 내려진 결론에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 2명을 나란히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강신명 청장은 구속되고 이철성 청장과 다른 간부들은 구속을 면했지요. 마치 여기에 맞서기라도 하듯이 경찰은 또 전 검찰총장 입건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지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무일 총장의 기자회견 내용 보시죠.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문무일 총장 상당히 좀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표현이 듣기 어떻습니까? 매우 강한 편이라고 보이십니까? 사실 저도 작년까지 1년 동안 이제 그 대검 검찰개혁의 위원으로 1년 동안 있으면서 문무일 총장의 이런 의견을 좀 많이 여러 번 좀 직접 접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너무 예상된 발언들이었는데요. 그 또 문 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경찰의 통제는 누가 할 것이냐, 그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뭐 이건 상당히 또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뭐 검찰 수사를 축소해서 검찰 권한을 내려놓겠다. 이것도 뭐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런 요구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사실은 검찰이 자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잘 해왔으면 그동안 오랜 기간 잘 해왔으면 뭐 누가 검찰 권한 뭐 축소하자, 개혁하자는 목소리는 안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 검찰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수사권 조정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제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최근에 버닝썬 논란도 경찰의 유착 의혹도 있듯이 그럼 경찰에 대한 통제는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건 좋은데 뭐 어떻게 좀 사실 검찰도 못 믿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경찰도 사실 저도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이분의 통제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이 문무일 총장의 이 지적은 좀 일리가 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이제 이거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 이 점에는 이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 방향이 잘못됐어요. 무소불위 경찰 권력, 경찰권 강화가 그런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방향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제 검찰의 정치 중립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참여 확대되는 예를 들어 배심제처럼 기소권에 대해서 정치 사건일 때 국민들을 참여시켜서 판단하게 하는 이런 이게 방향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쪽으로 나아가야지 무조건 이게 경찰 국가가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기남 교수. 저는 그 사실상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상 항명에 가깝다. 지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법무부와 행안부가 다 합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합의 과정에서도 검경에 이를테면 의견을 다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의 일원인 검찰총장이 저렇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조정안 수용할 수 없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던 법무장관이 아무 말도 못합니까? 분명히 그간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는 항명에 가깝고요. 예. 두 번째, 법적으로 따지면은 저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자, 수사권 조정 반대하는 검찰 입장에서는요. 자, 검찰은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입법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국회 의견도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잖아요. 국회의 그런 원칙을 존중해야죠. 그럼 입법권을 지금 스스로 검찰이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개혁, 비대한 검찰 권력의 통제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검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보완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것들은 국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예.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정은과 비용께서는요. 저는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검찰총장이 민주적 원칙을 거론한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330일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논의 구조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의견 개진하고 그렇다면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데 대안이 무엇이냐. 대안 중심의 어떤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 전체의 프로세스 자체를 민주적 절차의 위반이다. 이런 언급이라는 것은 전면적인 거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그 점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검경 수사권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서로 의견 교환해서 예를 들면 총장이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식의 논의 구조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적인 배타하고 항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이 전직 경찰 총수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경찰 총수 1명이 구속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맞아. 검찰이 수사권 조정 때문에 영장 청구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신지. 예,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청와대가 시킨 대로 하신 거 맞나요? 불법 선거 임함이 인정하신 대로 하신 거 맞습니까? 김성환 평론가, 지금 이런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렇게 연계해서 보는 시각들이 있긴 있어요. 네,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갈등으로 누군가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질은 아닌데. 네, 예. 강신명하고 이철성 두 경찰청장의 그 기소 그리고 지금 한 명은 이제 구속된 거잖아요. 이거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 경찰들이 선거 때마다 일종의 어떤 후보가 출마하면 좋을지 이런 거 보고서 청와대로 올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도에 나온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점괘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강신명 전 청장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혹시 뭐 그걸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갈등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강신명 전 청장은 애군이 있긴 해다. 자신들이 그렇게 보고서를 써낸 거랑 똑같이 설명을 하자면 애군 있긴 해니 그냥 경찰청 입장에서 그냥 수용하시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거 괜히 정치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더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최수영 교수. 좀 짧게 속담으로 했는데요. 네. 까마귀가 날았습니다. 까마귀는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네, 날았어요. 나니까 배 떨어졌는데 이렇게 유례 없이 양기관의 수장들을 전격 소환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거고 예. 경찰청장은 구속이 됐고 예. 지금 전직 검찰총장은 지금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로서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본질에 벗어나지 않게 오해를 가질 검경기관의 힘겨루기라는 이렇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실은 본질적인 측면을 이번에 패스트트랙 조정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김성환 평론가는 그쪽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 최수영 교수께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죠. 매우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들의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